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엔잡러와 퇴준생을 아십니까?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신조어인데요. 자, 먼저 이 엔잡러, 이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엔, 그리고 직업의 잡,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러가 합쳐져서 이 엔잡러가 된 건데요. 이 본업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부업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퇴준생은요, 퇴사와 취업 준비생의 이 합쳐진 말인데요. 일을 하면서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퇴사를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요즘 우리 MZ세대들의 30% 이상은 엔잡러거나 아니면 퇴준생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특히 이 코로나19 직격탄 때문에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생계형 엔잡러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실제 우리 젊은 엔잡러들과 함께 방송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현재 우리네 엔잡러들의 세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3920번님, 어째서 주식시장이 쉬는 날에도 제 손은 주식을 보고 있는 걸까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요즘에 우리 출연자 중에서 인베스팅닷컴 김수현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장, 유럽장, 또 미국 선물장 다 보고 있대요. 지금 서버가 아주 터질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냥 다 그럽니다. 이거 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건 어떡합니까? 그냥 보십시오.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6612번님, 왜 주식 5년 차인 저보다 이제 막 주식 시작하는 엄마가 저보다 더 돈을 버시는 걸까요? 엄마, 돈 많이 벌어서 더 저 용돈 좀 주세요. 이럽니다. 우리 6612번님,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초심자에게 럭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늘 돈을 번다, 수익을 올린다 라는 아주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돈을 타쓰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요. 사진을 캡처한 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고요. 방송 중간중간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추첨해서 상품 드립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에 이어진 대체 공휴일 연휴죠. 많은 분들이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목돈연구소에서도 앞서 얘기했죠. 조금 색다른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진정한 경제 독립을 꿈꾸고 실제로 이룬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름에서 경제 독립 만세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가 함께하고요. 그리고 MZ세대 중에서 성공한 경제 독립 투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한 일상과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MZ세대, 그들만의 재능을 발휘해서 다양한 수입원을 찾고 또 진정한 경제 독립을 꿈꾸는 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요, 그 경제 독립을 실제로 이룬 분들을 직접 만나봅니다. 경제 독립 만세! 자, 먼저 스튜디오에는 이분이 일단은 나와 계십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반갑습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나 혼자 번다 코너를 하면서 우리 MZ, 그런 이제 편의상으로는 MZ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 확 들어오니까 네. MZ세대들의 재테크와 생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특별히 대체 공휴일 특집입니다. 나 혼자 번다의 업그레이드 버전, 확장 버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광복절이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어떻게요? 경제 독립 만세 네.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여러분들의 이제 경제 독립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게스트 분들도 모시고
대화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신희은 기자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리고선 두 분이 더 나왔습니다. 소개를 우리 신희은 기자가 해주면서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 싱글파이어 유튜브 채널 보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성운님과 이경은님 모셨는데요. 이경은님께서는 또 온라인 건물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또 박성운님은 또 뭐라고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프로 엔잡러 할 때 했었잖아요. 네, 프로 엔잡러, 네.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 코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성호님부터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이자 교육가 또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엔잡러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은이고요. 저는 이제 스스로 에디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글이랑 또 꽃 이 두 가지 분야를 좀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프로 엔잡러, 요즘에 퇴준생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퇴준생의 시절을 거쳐서 이제 프로 엔잡러까지가 됐는데 신희은 기자, 네. 용어 정리 일단 하고 이제 두 분들과 한번 깊은 세계로 들어가죠. 프로 네. 엔잡러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프로와 엔잡러의 합성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설명드리면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죠. 돈을 벌고 일을 한다는 건데 평범한 분들은 하나의 직장에 소속돼서 근로소득 받으시잖아요. 본업이라고 하죠. 네. 엔잡러들은 이제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맞아요.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하나의 직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직장이 하나가 고정돼 있지 않고 네. 다양한 네. 이제 온오프라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성우님과 이경우님 두 분의 프로 엔잡러를 모시고 이분들이 프로 엔잡러가 되기까지 또 지금의 이제 네. 파이프라인 관리 나아가서의 비전 이런 것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또 프로 엔잡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좀 우회적으로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신희은 기자도 지금 네. 프로 엔잡러인가요? 엔잡러 꿈나무. 엔잡러 꿈나무고 지금 퇴준생이에요. 지금 머니투데이 지금 퇴사를 사장님, 준비하고 있는 사장님 겁니까? 보고 네, 계시고. 네. 퇴준생인가요?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박성훈님. 박성훈님. 인상이 되게 아주 깔끔하시고 그렇죠. 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은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양복을 탁 수트를 입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시작은 바로 엔잡러는 아니었었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일잡러였습니다. 예. 어떤 쪽에 일을 처음에 이제 직장에 사실 가신 어떻게 거예요? 보면은 되게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설거지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영어 강사. 네. 한편으로는 수트집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 의류. 네. 수트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입고 싶다는 생각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수트집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성훈님 전공은 실은 영어 영문학. 영어 영마. 네. 예. 그리고 또 통역사 수행 통역사로 해서 국제 행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예. 사실 이제 가장 저의 커리어에서 좀 빛을 발했던 거는 네. 수행 통역사로 일했던 거예요. 국가 수반 아니면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일을 했었고. 예. 근데 영어를 좋아하고 외국어를 좋아하지만 계속 하고 싶은 일은 아닌 거였죠. 네. 그러니까 통역은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고 네.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세상에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문을 두들겼던 게 유튜버였어요. 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유튜브를 뚫고 2018년에 처음으로 나가시게 된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엔잡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 엔잡이라는 거는 네. 지금 엔잡러가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보지만 네. 처음에 엔잡러였던 시절은 생존을 위해서 음. 하나만으로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영어 강사하고 수트집에서 일했던 것도 사실 동시에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돈이 벌리지 않으니까 통역일이 들어오면 통역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의 엔잡러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올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네. 사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네. 유튜브가 사라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튜브도 열심히 하지만 그 이외에 제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 지식을 어떻게 상품화할까? 그다음에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예. 책을 내고 강연을 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할까? 그리고 그 이외에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별도의 브랜드, 예. 공간 사업, 의류 사업 이런 식으로 좀 나름의 그런 여러 가지 해서 활로를 만들어 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파이프라인 이제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프라인을 좀 가장 좀 몇 개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교육 사업의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교육. 텐데요. 예. 그래서 코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칭. 네. 아, 예. 커뮤니케이션이 저한테 뭔가요? 있어서 전문 분야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인드셋.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예. 전문직 종사자 예.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일을 더 집중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글쓰기, 세일즈, 고객과의 어떤 소통, 고객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영역들을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코칭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은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도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온라인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 파일도 판매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독서 모임, 온라인 독서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레터도 발행을 해요. 유료로. 예, 예. 아, 뉴스라는 건 이제 큐레이션 해 가지고 아니죠. 그냥 이제 저의 칼럼 글을 돈을 내고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브랜드 박성훈을 이제 활용하는. 그쵸? 예. 네. 또 코칭도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팔고 또 강의도 하시고요. 네, 예. 강의도 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그다음에 의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의류는 어떤 걸 이제 파는 거예요? 제가 자기 개발이 저의 이제 인생의 키워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이제 저의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건강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교육사, 마인드셋, 네네.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거고 네. 또 건강하려면 몸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지금 이제 의류는 스포츠 의류. 네. 그러면은 추리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스포츠웨어? 아니면 뭐 좀 더 그렇죠. 이게 고가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네. 스포츠와 일상의 경계가 좀 허물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일상복으로 레깅스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좀 더 프리한 회사에서는 좀 자유로운 회사에서는 반바지 많이 그런 복장을 입죠. 입고 예, 반바지를 예, 출근하는 예, 것처럼 예. 애슬레저 룩이라고 해서 애틀릿 그다음에 레저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일상에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지만 그대로 운동도 해도 되는 그 경계를 뭐 허물어뜨리는 분야의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일들이 많겠어요. 공장도 그렇죠. 가야죠. 네네네. 또 의류에 또 뭐 디자이너 또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아직 네. 직원도 없고 근데 여전히 아직 직원은 뽑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는 외주를 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포장하는 것도 제가 아니라 외주를 주면 포장도 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년에는 이제 직원도 뽑고 할 예정이긴 하지만 예. 지금은 혼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거에 참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 박성호님도 이제 의류 쪽에 좀 감각도 있으셨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 혼자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또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 자, 이렇게 우리 박성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네. 또 더 들어가고 이제는 이경우님입니다. 이경우님의 네. 출발은 뭡니까?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한번 그때 프로 엔자면서 소개를 해서 플라워였었잖아요. 네, 예. 한번 소개드렸죠. 그 원래 플라워는 아니셨으니까 처음에 네. 관문은 뭐였을까요? 처음이 사실 저는 한 직장을 4년 정도 다닌 경험이 있어요. 업종은 업종은 첫 회사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회사였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네. 이제 편집 일을 했었는데 음. 이제 처음 회사는
이제 좀 업계 특성상 이제 뭐 연봉도 꽤 괜찮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출판사로 옮기게 됐는데 이제 옮기면서 조금 업계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광고 업계랑 듣기만 해도 뭔가 되게 바쁘고 근데 출판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어서 이제 좀 제가 좀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저의 취미 생활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워 클래스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그냥 시작을 했던 건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막 꽃 이러면 되게 막 고급 취미 같고 막 시간 많고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플로리스트가 많아요. 맞아요. 많고 어디서 뭐 이렇게 뭐 학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이 코스도 있죠. 맞아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그때가 4년 전 이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덜 흔하기도 했고 뭔가 조금 사람들이 고급 취미라는 인식이 있어서 근데 제가 해본 결과 되게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클래스를 처음 이제 만들어 보게 됐어요.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일단 배운 건 어디서 배우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클래스를 열었어요. 용감하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게 가능한 게 이게 가능한 게 접근 방식이 사실 우리가 항상 뭔가 내가 뭔가 프로가 돼야지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흔하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좀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보다 약간 모임을 한번 열어볼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꽃으로 하는 모임, 그냥 다 같이 약간 얘기하고 침묵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꽃이 같이 돼 있는 거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한은 좀 알려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처음 클래스를 열게 됐고 이제 막상 클래스를 하다가 오히려 그때 좀 제가 배우고 싶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배워가지고 조금 더 심한 클래스를 좀 열게 된 케이스예요. 우리 이경님은 그러니까 그 플라워 관련한 그 클래스가 선생님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겠다. 맞아요.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호응이 된 거네요. 막상 오신 분들이. 네, 처음부터 호응이 괜찮았고 그래서 제가 좀 항상 좀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클래스를 좀 나도 열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요. 왜냐하면 저도 뭐 배운 적이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는 약간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상 내가 가격을 좀 낮추면 사실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내 클래스의 퀄리티가 뭐 다른 클래스들이랑 비슷한데 워낙 특히 레드오션이면 이제 내가 진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수익적인 부분을 좀 포기하더라도 좀 뭐 브랜딩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왜냐면 우리가 사실 취미 생활을 할 때 돈을 많이 쓰고도 취미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뭐 벌지는 않더라도 이 수강생분들의 이제 주시는 약간 이런 돈, 재료비 이런 걸로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뭐 나도 같이 취미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쉽게 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이제 여기에서 약간 청취자분들도 이 생각에 이제 박성훈님은 유튜브 박성훈이 있고요. 우리 이경훈님은 이제 유튜브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는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합니까? 클래스는 이제 사실 요즘에도 그렇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뛰었어요? 처음에는 한 군데만 뛰었어요. 처음엔 한 군데만 뛰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장 몰린 거예요, 막 사람들이.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매주 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꽃꽂이 친구 그 다음으로 탄 파이프라인이 이제 뭐죠? 그 다음이 아마 글쓰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 1년 동안 클래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생각보다 이게 누구나 좀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내가 프로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원데이 클래스 라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절로 들었어요. 그게 뭐든 간에? 네, 그게 뭐든 간에. 좀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거나 잘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글로 쓰게 됐고,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는 게 있고, 이걸 하면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도전해봐라. 부터 시작해서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글을 이제 유료 플랫폼 에다가 제가 투고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운 좋게 이제 바로 그쪽에서도 이제 오케이 하셔서 제 글이
유료 플랫폼에 실려서 사람들이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저에게 돈이 들어오는. 근데 많이 그럼. 읽어요? 많이 읽었어요? 네? 생각보다 지금까지도 계속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와, 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나서 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뭔지는 조금 이따 저희가 들어가도록 네. 하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네. 좀 많이 했으니까 사실 요즘에 좀 콘텐츠 에디터 이런 식으로 좀 글을 편집하는 수요가 꽤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사실 같은 소스인데 이거를 글로 좀 바꿔서 어딘가에 좀 올리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기에는 또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누군가 해주면 좋은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편집자, 있고, 에디터? 네. 그것도 이제 그 책 관련이고 네. 공간 대여가 있다고 네, 되어 있는데 공간 대여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플라워 클래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온라인 클래스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간당으로 대여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옮겨 다니다가 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클래스도 뭐 잘 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예 월세로 공간을 하나 얻었고 그래서 제가 쓸 때는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제가 쓰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좀 다른 분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쓰는 그 공간 빌려서 그걸 또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네, 이제 맞아요. 올드 번역으로 하면 제대요. 네. 제대요. 제대요.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하신다는 거죠? 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엔잡러 두 분, 우리 박성호님, 이경훈님의 개략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는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요, 잠깐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딕펑스입니다. 비바 청춘. 네, 경제 독립 만세. 저희가 8월 15일 8.15 광복절 대체 공휴일 특집으로 대한 독립 만세이자 네. 경제 독립 만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그리고 경제 독립을 이룬 프로 엔잡러 두 분 박성훈 씨, 이경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희은 기자가 우리 두 분을 이제 네. 컨택을 하시고 발굴하고 인터뷰도 제가 그 기사도 다 읽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찾아가신 거죠? 이 두 분은? 아, 신희은 기자는. 어떻게 이제 네. 제가 알고 섭외를 하게 네. 됐냐면요. 네. 그거 이제 두 분 다 좀 경로가 다르긴 한데 네. 사실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 우리 MZ 세대들은 온라인에 뭔가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MZ라니요. 그럼 저는 X세대인데. 저희 MZ 그럼 세대들은 X세대는 흔적을 못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조용히 나의 활동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내가 활동하는 것들, 내가 이제 뭐 컨텐츠를 생산한다면 예. 뭐 유튜브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여러 군데에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칭을 좀 해보면 제가 뭐 이분들이 하시는 이런 엔잡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만 찾아보면 이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제 그런 기록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하.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서 컨텐츠도 보고 예. 하면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컨택을 한 거고요. 또 이제 박성호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저희 라디오에 한번 나오셨던 포리얼 김준영 님이 네네네네. 되게 멋있는 분이 있는데 나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뭔가 더 훌륭한 네. 분이 있는데 한번 이제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봤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네트워킹 이런 거 활용해서 이런 거 하면서 네. 저도 오늘 이제 중요한 사실은 MZ는 흔적을 남긴다.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 네. 이제 앞부터 계속 방송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막 의류하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편집하고 막 그럴 텐데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들어서 그렇지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사연들이 다 있었습니다. 박성호님도 이제 의류 쪽에서도 많은 그 전에 좀 여러 시행착오나 경험들이 있으신 거였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실패 전문가라고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항상 NGNS라고 외쳐요. Never give up, never stop. 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멈추지 말자. 근데 네. 그게 그냥 제 몸속에 뼛속까지 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의류 사업도 유튜브도 강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거의 뭐 대학교 전역하고 뭐 10년 정도를 그냥 꾸준히 다 계속 문을 두드려 왔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면 아무도 안 사는지 네. 어떻게 하면 욕을 먹는지 어떻게 하면 수익이 안 남는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체득이 되고 네. 지금 와서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코칭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뚝딱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경험이 될 수도 중요하죠. 없고. 네.
박성호님이 생각하는 난 여기가 모멘텀이었다. 여기를 탁 치고 진짜 어려웠지만 네. 가니까 이제 딱 궤도 안착의 느낌이 났다라고 했던 거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지만은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정말 그 질문 들으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2018년도가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째로 시도했던 유튜버였어요. 근데 처음 시작은 영어였습니다. 원래 제가 영어 전공을 했고 영어를 특기로 해서 뭐 학원에서 일도 하고 그렇죠. 통역도 했었기 때문에 했죠.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컨텐츠가 영어 독학하는 방법. 좋은데?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데? 근데 조회수가 막 10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18년도에. 10회? 아니면 10만? 10이요. 10회. 네. 네. 제가 한 아이디 한 3개. 네. 저희 어머니, 동생 이렇게. 근데 하다가 네.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는 워낙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그러면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임기응변이라든가 수행통역 같은 경우는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어 실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일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을 테니까 말 잘하는 법, 뭐 상대방이 당황했을 때 어떻게 뭐 잘 가이드할까 등등등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컨텐츠를 의도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4-5달 정도 올리니까 갑자기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포인트가 저한테 어려운 시기였고 이 포인트를 넘겨서 잘 됐냐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야 워낙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도 주변에 많고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2019년이 되니까 구독자가 1만 명이 됐어요. 조회수도 몇천 명씩 보고. 근데 수익은 많이 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구독자도 있고 조회수도 있는데 돈이 안 벌릴까를 너무 고민을 많이 했죠. 저는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수익도 100만 원도 안 나왔었고. 조회수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일단 컨텐츠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나 컨텐츠 상품. 그다음 두 번째는 컨텐츠 상품 만들어서 파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수익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계정 수익에 국한돼서 생각하면 너무 작으니까 수익 다각화를. 맞아요. 아니 오히려 다각화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이고 첫 번째는 강의를 사실 그 전에도 만들어서 팔아는 봤어요. 근데 강의를 모객을 해도 사람도 안 오고 가격도 그렇죠. 조금 하니까 오긴 와도 뭐 이어지는 것도 없고 뭐 무료 강의도 해보고 유료 강의도 해보고 뭐 컨설팅 받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차근차근 원데이 말씀 그 경원 씨처럼 원데이 클래스 열고 근데 가격을 저는 사실 처음부터 좀 높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돈이 안 벌리면 알바를 해서라도 내 채운다. 가치를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올려놓고 가겠다. 그래서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소수의 돈을 쓸 사람이 왔을 때 전 다음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름의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원데이 강의도 5,000원, 10,000원 아니고 7만 원짜리 강의를 열었는데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주제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자존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그냥 만들고 싶은 컨텐츠 아니고 강의 아니고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패턴을 좀 보니까 자존감이랑 말 잘하는 법에 대한 컨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은 강의를 열었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가격을 좀 높여도 오니까 원데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혹시 좀 더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냐.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열고 워크숍을 열다 보니까 워크숍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더 깊게 배우고 싶은 사람은 개인 교습은 없냐. 그래서 코칭으로 넘어오고 나중에는 코칭을 하는 데는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워크숍 강의했던 거를 PDF로 정리해서 팔면은 팔리겠구나. 그다음 PDF를 하는 걸 팔면 그걸 말로 하면 온라인 강의니까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팔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장이 됐던 거죠. 그게 저한테는 2018년과 2019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좋네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때도 많이 해봤던 이제 옷장사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의류 브랜드까지로 또 하나의 파생이 되고. 네, 맞아요. 그 사고의 틀을 깨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유튜버들이 조회수로 그냥 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생각만큼은 아니군요. 거기에서 뭘 팔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퇴사를 한다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 아니면 프리랜서가 되고 했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에 안주하는 거 아니고 네. 자기만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또 팔고 거기서 또 팔고 그런 모멘텀이 있었다. 우리 경우님은 네. 어떤 계기를 어떤 순간을 좀 네.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까 성우님 얘기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저는 아직도 이 성우님이 얘기하는 그 실패의 과정 지금요? 겸손하신데. 과정 속에서 이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만약에 좀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아까 플라워 클래스 네. 말씀드렸는데 사실 처음에는 뭐 수강생들은 모였지만 워낙 이제 제가 아까 가격도 낮추고 좀 다른 쪽으로 친구였잖아요. 네, 친구. 경쟁력을 프렌십. 생각을 네. 하니까 사실 돈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날도 꽤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친구가 돈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아닌데.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인 날도 많았고 그 나중에도 이제 제가 좀 이 수업 자체에 사실 제가 막 크게 자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꽃에 대한 제가 네. 전문성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거를 또 뭐를 끼워서 줘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와인이라도 한 잔씩 약간 나눠줘서 사비를 털어서? 네, 사비를 털어서 수업 가격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데 왜요? 그래야지 뭔가 사람들이 약간 내가 꽃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른 거라도 뭔가 좀 이렇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모아야겠다라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중간에 이제 그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서야 제가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꽃에 꽃을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4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게 됐고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닌 계기로 이제 또 완전히 수업이 업그레이드가 된 게 학원에 막상 갔더니 처음엔 제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왜냐면 나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클래스를 했으니까 학원에 갔다 오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얻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가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진짜로 별게 없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 경호님 자체가 내추럴 본 플로리스가 아니에요. 타고난 천재, 꽃 천재. 그건 아니고 그건 약간 아니었어요?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전문가의 영역 이제 플로리스트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학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 많아요. 뭐 몇십 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뭐 클래스를 배워가지고 플로리스트를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남자분 같은 경우에 뭐 여자친구 선물 할 수 있을 정도? 방꾸미기. 네, 뭐 방꾸미 그 정도만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비싼 돈과 그 긴 시간을 들여서 그런 과정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학원 4개월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운 그 4개월 동안 배운 거를 3시간 만에 이제 압축해가지고 다 알려드리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수업을 리니어를 했어요. 아까 친구 약간 입장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컨셉을 만든 후에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잘 되고 있고 이제 뭐 와인이라든지 그 전에 줬던 핸드아웃이라든지 그런 거 다 없이도 이제 온전히 클래스 하나로만으로 이제 좀 수강생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분들도 이런 친구 클래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클래스를 사고의 확장이 정말 사고의 확장. 우리 박성호님도 그렇게 확장이 팍 되는 순간에 수익 모델이 열려 버리네요. 전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전문가 영역이 돼야 클래스를 연다. 이 좀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 이 이야기 듣고 또 저한테 오는 클라이언트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사실 첫 번째는 스킬을 배우러 많이 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멘탈 싸움이거든요. 돈을 벌려면은 내가 더 좋은 실력을 쌓는 거에 너무 한계가 있고 이미 세상에는 출중한 실력가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감 있게 이 사람한테 제시할 수 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차피 물론 이제 어떤 자격증이 걸려 있으면 그걸 보고 올 수도 있겠지만 뭐 경력 쫙, 학력 쫙. 특히나 MZ 세대는 그런 어떤 학위나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좋은가 이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는가를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무조건 잘해낼 수 있다라는 멘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신 흔적. 신희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흔적을 얼마나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네. 수익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MZ세대들은 박성호님도 좀 얘기했습니다.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다. 맞죠? 그렇죠. 네. 네. 내가 좋은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나요 이거? 이거 진짜 맞아요? 경호님 왜 대답이 네,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긴 그러니까 네. 이 플라워 그쵸. 프렌십 코너가 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특히 MZ세대 위로 분들은 네. 이거를 지금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런 지점이 되게 엔잡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그거에 이제 관심과 재능이 있으면 도전해 볼 만한 거죠. 네. 그렇네요. 그게 이제 아기가 네, 이렇게 네. 딱딱 맞게 되는데 자 그래서 두 분은 일단은 경제 독립은 된 겁니까? 네. 정말 연봉 기준으로는 된 겁니까? 네. 대기업 오퍼가 왔습니다. 대기업 오퍼가 왔어요. 우리나라가 뭐 S전자 오퍼가 왔습니다.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죠. 안 갑니까? 과장 갑니까? S전자 과장? 안 갑니다. 경호님은요? 저도 안 가요.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신 맞춰보십시오. 과장님들. 이분들의 그 소득을 거기에서 맞춰보고요. 이사하면 가겠죠. 예? S전자 이사. 근데 사실 이제 돈보다도 네. 거기 엔잡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여러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가치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는 그 어떤 기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도 콜라보라면 몰라도 네. 그 안에 직원이나 어떤 임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아마 다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게 현재 우리 MZ 세대들의 하나의 또 새로운 또 도전하는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시간이 너무나 금방 가가지고요. 준비한 게 많았었는데 벌써.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엔잡러를 꿈꾸는 많은 또 MZ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고요. 퇴준생이라고 하죠. 이제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 네. 회사는 다니지만 또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조언 또 어떤 습관 같은 것들 팁을 짧게 좀 전해주신다면요. 우리 두 분 중에서 우리 박성 제가 먼저 할까요? 엔잡러가 된다는 건 처음부터 아마 스타트업 창업하듯이 큰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로서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러려면은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 멘탈도 무너지기 쉽고 경제적인 패턴도 무너지기 쉽고 그래서 저는 혼자 일한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서 물론 지금이야 직원이 있지만 네네. 네 가지 습관을 인생 습관으로 생각하고 잘 지켜왔거든요. 네. 독서, 명상, 글쓰기 그리고 잠깐 독서, 명상, 운동. 운동. 이 네 가지가 네. 이제 하나는 마인드, 하나는 몸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생각이 엄청 많아지니까 네. 명상을 어떤 굳이 배워서 하는 명상이 아니고 사색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혼자만의 고독에 빠지는 그런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 글쓰기는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거라면은 글쓰기는 손으로 하는 거라고 정리가 생각을 되겠죠. 하고 그다음 독서는 마찬가지로 음. 아무리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도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니까 네.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키우고 마지막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이 네 가지 습관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호님은요? 이거는 꼭 이거 한마디 해주고 싶다. 저는 이제 직장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좀 퇴사를 안 하고도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요즘엔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퇴사는 하지 마시고 아주 최대한 다니시면서 조금 내 영역을 구축을 해 나가면 어느 순간 이제 퇴사를 해도 되겠다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엔잡을 할 때 분명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패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소득이 없으면 네. 오히려 이제 꾸준히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생각하면 조급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회사는 보험을 두시고 최대한 좀 남는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우리 박성호님 또 이경호님 감사드리고요. 또 신희은 기자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가지고 네.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머니쇼 화요일 팀, 현빈 팀 나오는 날이 있죠. 그리고 투자의 레이더, 투레이더 코너도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합니다. 자, 연휴가 또 이렇게 끝나갑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올 텐데요. 끝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힘차고 좋은 밤 보내십시오. 아주 멀리까지